AI 도입 아마 많은 대표님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정말 이상한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100개 회사 중 88곳이 AI를 도입하려고 뛰어들지만 진짜 돈을 버는 곳은 딱 6곳뿐이라는 사실. 대체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그 이유를 싹 파헤쳐보고 성공의 열쇠는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88%. 이게 무슨 뜻일까요? AI가 이제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나도 해봐야지 하고 뛰어들고 있는 바로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 6%. AI로 실질적인 이익, 그러니까 돈을 버는 회사는 정말 극소수라는 거예요. 나머지 82%는요? 시간하고 돈은 쏟아부었는데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뜻이죠. 아니 그럼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날아가는 걸까요? 왜 그렇게 야심차게 시작한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걸까요? 자, 그 답을 찾으러 첫 번째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AI 성공을 막는 3가지 장벽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시작해도 딱 부딪히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데이터 파편화, 숨겨진 인건비, 그리고 암묵지 소실이라는 3가지 벽입니다. 어떠세요? 듣기만 해도 우리 회사 얘긴데 싶으시죠? 아마 매일 사무실에서 겪는 문제들일 겁니다. 하나하나 좀 쉽게 풀어볼게요. 첫째, 데이터가 엑셀 파일, 우리 회사 쓰는 ERP, 심지어 종이 장부까지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으니까 AI가 뭘 보고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 재료가 없는 거죠. 둘째,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우리 직원들이요.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똑같은 데이터 입력하고 보고서 만드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요. 이게 다 숨겨진 비용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치명적인데요. 베테랑 직원이 그만두면요. 그 사람 머릿속에만 있던 영업 노하우, 고객 관리 꿀팁 같은 게 그냥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왜 AI 프로젝트의 95%가 실패한다고 하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냥 무턱대고 사람을 대체하려고만 드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로 세계적인 핀테크 회사 클라나 들어보셨죠? 상담원 700명일을 AI로 바꾸려다가 오히려 고객 서비스 품질만 뚝 떨어지는 아주 뼈아픈 경험을 했잖아요. 자, 그럼 도대체 성공하는 그 6%는 뭐가 다른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두 번째 파트, 증강, 어그멘테이션의 힘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을 바꾸는 게 아니라 AI를 보는 생각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이 그림 한 장이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 로켓 자전거 보세요. 뭔가 불안하죠? 기존 방식의 AI라는 로켓만 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체 전략이고 실패하는 길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자동차는 어때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자동차라는 도구가 운전자의 능력을 엄청나게 키워주잖아요.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이게 바로 사람을 돕는 증강 전략이고 성공하는 길이죠. 실제로 이 증강 방식은요. 전 세계적인 회사들이 그 효과를 똑똑히 봤습니다. JP모건은 변호사들이 하던 단순 반복 업무를 AI한테 맡겨서 무려 36만 시간을 아꼈어요. 그 시간에 변호사들은 더 중요한 법률 분석에 집중할 수 있었겠죠? 월마트는 3조 원을 절약했고 BMW는 불량률을 60%나 줄였습니다. 전부 다 AI로 사람을 더 똑똑하고 유능하게 만들어서 얻은 결과예요.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에이, 그건 다 대기업 얘기고 우리 같은 작은 회사가 어떻게 저런 걸 해?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트, 우리 사무실 PC의 재탄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핵심은요, 팔란티어처럼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하는 강력한 도구를 우리 회사 환경에 맞게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지데스크 같은 솔루션이 바로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골치 아픈 데이터 파편화 문제를 해결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 쪼가리들을 회사의 가장 소중한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접근성입니다. 막 수억 원씩 들여서 서버를 만들거나 IT 전문가 팀을 따로 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사무실에 있는 그 PC를 우리 회사만을 위한 강력한 AI 서버로 바꾸는 거니까요. AI 도입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었던 돈과 복잡성 문제를 확 낮춰주는 거죠. 세금 업무를 예로 들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기존의 세무사한테 맡기는 건 매년 그냥 사라지는 비용이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방식은 한번 투자해서 우리 회사의 데이터라는
자산을 쌓는 개념이에요. 한 달 지나야 겨우 볼 수 있었던 경영 데이터를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 맨날 풀칠하던 영수증도 AI가 알아서 착착 모아서 5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 주니까 가산세 맞을 걱정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런 똑똑한 AI 증강은 대체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요, 성공으로 가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4단계 로드맵을 보여드릴게요. 성공 로드맵은 보통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직원이 맨날 반복하는 단순 업무 있죠. 그걸 화면 녹화 딱 한 번만 하면 AI가 그걸 그대로 배워서 평생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홈택스, ERP, 엑셀, 흩어진 데이터를 AI가 알아서 한 곳으로 싹 모아서 정리합니다. 세 번째, 이게 진짜 대박인데요. 개발자 없이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이거 해줘 하면 시스템이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이번 달에 제일 잘 팔린 제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AI가 우리 회사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바로 답을 주는 거죠. 특히 이 세 번째 단계, 바이브 코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정말 강력합니다. 왼쪽처럼 머리 아픈 코드를 배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오른쪽처럼 대시보드에 날짜 필터 좀 넣어줘 라고 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나 AI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실제 우리 업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파트에서는요, 모든 대표님들의 공통 숙제죠. 세금 시즌을 예로 들어서 이 개념을 한번 현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세무 업무야말로 AI 증강의 효과를 가장 제대로 드라마틱하게 느낄 수 있는 분야거든요. 이 세무 일정 한번 보세요. 매년 돌아오는 이 신고 기간, 그냥 날짜가 아니죠. 사실상 우리 회사의 데이터 관리 수준, 업무 효율성을 평가받는 일종의 시험 기간 같은 거예요. AI가 없으면 어때요? 마감일에 쫓겨서 영수증 찾느라 진땀 떼고 혹시나 늦어서 20%나 되는 가산세 폭탄 맞을까봐 조마조마하고 직원들 생산성은 바닥을 치죠. 그런데 AI로 똑똑해진 사무실은요, 모든 서류가 자동으로 착착 정리되고 복원되니까 리스크는 제로가 되고 대표님은 골치 아픈 서류 작업 대신 사업의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곧 4월 25일 법인부가세 신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5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이 날짜들이야말로 우리가 왜 지금 당장 이 변화를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명확한 신호죠. 이제 AI 도입 막연하게 고민만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흩어진 데이터를 진짜 디지털 자산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첫발을 내디딜 때예요. 오늘 말씀드린 이 원칙들을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서 그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 꼭 기억해 주세요. AI는 저 멀리 있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 회사의 가장 강력한 디지털 자산이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은 결국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 회사도 AI를 그냥 쓰는 비용이 아니라 쌓이는 자산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게 바로 성공하는 6%가 되는 길입니다.